네,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을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군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만 놓고 보면 눌림목 시 매수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일단 바닥에 대한 부분들, 하락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은 조금은 뒤로 하고 매수 플레이가 좀 가능한 그러한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래소 대형주 군에서 가장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IT 대형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그동안 단기 낙폭이 발생을 했다가 전 저점 부근에서 금일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낙폭과대 IT 대형주 쪽으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이 자리에서 대형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 게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 건설 대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한 주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려줬을 때 매수 쪽으로 좀 선회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적당한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하시면 2, 3개월 정도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려줬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 가담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군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테마성의 이제 그러한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풀 꺾였죠. 현재 시장에서는 관망해야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OLED 같은 경우는 금일 다시 한번 고점을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대외 이슈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굉장히 이제 종목이 많이 펼쳐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로 시세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선순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신 제약 바이오가 또 코스닥 시장에서 주요 관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꾸준한 관심 자체는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 내에서의 종목별로의 온도차는 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개별적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라든지 혹은 해외 수출 중에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압축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셀트리온의 램시마, 미국의 이제 FDA 허가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관심을 끌을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몇 가지 업종의 순환매적 흐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앞서 짚어주셨었던 제약바이오가 있겠고요. 오늘 반등 나왔었던 OLED가 있고요. 그 밖에 전기차 그리고 미디어 이런 업종들의 계속적인 순환매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분위기상에 좀 짧은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OLED 가니까 철저하게 전기차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 미디어도 역시 일부 엔터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에 좀 우려감들이 제시가 되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었고, 기관들의 매도세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동시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뭐 제한적인 유동성 하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여러 제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의 업종을 두고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적 성격으로서 짧은 트레이딩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중소형주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자로 전환된 업체도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은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업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오픈돼서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신속한 대응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2월에는 적어도 중소형주들의 종목별의 온도 차이는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한적인 흐름 내에서는 계속적인 종목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는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앞서서 거래소 특히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관련해서 환율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한 1,215원 정도가 고점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를 고점으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면은 우리 원화도 추가 약세가 진행되면서 외국인의 매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일단 환율을 이제 외국인 수급과 바로 네. 직관적으로 좀 연결을 지을 때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점은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누적을 시켰습니다. 이게 현물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매도를 누적을 시켰거든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수나 매도나 한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량이 한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선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환매수할 구간을 찾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을 해주지 않고 단지 횡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매도 수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식으로 연쇄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환율이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서 환율까지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양대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의 박우신 PB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더의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